자, 부등식 풀 줄은 알지. 인수분해 해서 뭐 0보다 크다, 작다,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라고 했을 때 인수분해가 되면 인수분해 해서 뭐 2차원 계수가 양수라고 할 때 작다 그러면 사이 범위가 되고 크다 그러면 바깥 범위가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은 다 알 거란 말이야. 근데 이제 왜 그렇게 되는지를 좀 우리가 이해를 해둬야 다른 문제를 풀 때에도 이게 활용이 될 거야. 자, 우리가 흔히 다루는 2차 부등식에서 자, 2차항의 계수가 양수라고 한다면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보다 크다. 2차항 계수가 양수라고 할 때 이 부등식의 해를 한번 보잔 말이야. 자, 2차 함수로 봤을 때 이 식과 똑같은 놈을 갖다 만든 2차 함수를 하나 그려주면 2차 함수가 예를 들어 이렇게 그려졌다고. 이런 식으로 그려졌을 때 물론 지금은 이 2차 함수가 x축과 교점이 두 개가 생기는 경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요 2차 부등식이 성립한다. 이 2차 부등식이 성립한다는 것은 즉 0보다 크게 되는 부분을 찾으란 얘기인데 2차 함수를 그렸을 때 2차 함수를 보면 2차 함수가 함수값이 0보다 큰 부분을 생각을 해보자면 0보다 큰 부분. y가 0보다 큰 부분. 그럼 y가 0보다 큰 부분은 바로 요만큼이잖아. x축과 교점, 요 점에서는 y좌표가 0이니까 그럼 y가 0보다 큰 부분은 바로 요 위쪽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그치? 따라서 등호가 없으니까 요 점 빼고 요 점 빼고 요 위쪽에 해당하는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치? 이 부분이 해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에 무슨 값? x좌표를 찾는 거예요. 요 함수값이 양수가 되도록 하는 x좌표. 그러니까 x좌표는 바로 요 점의 x좌표와 요 점의 x좌표를 기준으로 해서 요 왼쪽 또는 요 오른쪽이 되는 거지. 그치? 예, 그래서 우리가 부등식을 풀 때 크다 그러면 바깥범위라고 잡아주는 거고 반대로 이게 0보다 작다 그러면 함수값이 0보다 작은 부분 함수값이 0보다 작은 부분은 즉 y좌표가 음수인 부분이니까 요 아래쪽을 의미한다. 요 아래쪽. 그치? 예. 따라서 요 함수값이 0보다 작게 되는 즉 y좌표가 0보다 작게 되는 요 부분의 x값이니까 요 사이가 되겠죠. 요 사이. 그치? 그래서 우리가 작다 그러면 사이 범위, 크다 그러면 바깥 범위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등호가 있으면 넣어주고 없으면 지금처럼 빼준다는 얘기야. 근데 뭐 2차항 계수가 음수인 놈을 우리가 풀 수도 있지만 2차항 계수가 음수인 경우에는 함수는 뭐 그냥 그대로 그릴 수도 있지만 부등식 같은 경우에 2차항 계수가 음수면 양변에 마이너스 1 곱해서 그냥 2차항 계수 양수인 놈을 풀어주면 되잖아. 그지? 그래서 뭐 굳이 요런 그래프까지 그려서 우리가 얘기할 건 없겠더란 말이야. 부등식에서는. 그지? 그래서 우리는 2차 계수가 양수인 부등식을 주로 다루게 된단 말이에요. 2차 부등식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지금 fx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린 것 같다.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2차 계수가 양수인 fx를 여기다 하나 그려놓은 거죠. 이렇게. 그랬는데 x절편이 지금 마이너스 1과 3이 나왔단 말이에요. 지난 시간에 방정식에서도 했지만 이 2차 함수의 x절편이라는 것은 여기 지금 마이너스 1과 3이라는 것은 요 fx는 0이라는 요 방정식의 실근을 의미했단 말이에요. 요 방정식의 실근이 요 2차 함수의 x절편이었고 그러면 요 2차식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2차 부등식이 되는 거지. 그러면 방금 얘기한 것처럼 0보다 크거나 같은 요 그래프에 즉 위쪽에 해당하는 이 부분 또는 이 부분을 의미하는 거니까. 그치? 등호가 있어서 마이너스 1 포함하고 3도 포함시켜서 요 바깥 범위가 된단 말이에요. 바깥 범위. 위쪽이니까. 따라서 x의 범위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3보다 크거나 같다. 요게 해가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리고 이제 작다 그러면 이제 사이 범위가 되니까 마이너스 1과 3의 사이 범위 이렇게 범위가 나오는 거죠. 물론 기존에 우리가 풀고 있었던 2차 부등식의 해법은 뭐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야. 왜 그렇게 되는지를 설명을 한 거란 말이에요. 자,
이걸 이해를 해야 조금 특수한 경우에 2차 부등식도 우리가 자연스럽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단 말이야. 205페이지에 보면 205페이지의 내용은 방금 했던 내용하고 똑같아. 방금 얘기했던 내용과 똑같단 말이야. 왜 똑같냐면은 방금 우리가 그렸던 2차 함수들은 x축과 교점이 두 개였잖아. 그치? x축과 교점이 두 개는 이런 형태였단 말이야. 다시 말해서 요 2차 함수가 x축과 교점이 두 개인 경우는 다시 말해서 이거 2차 방정식으로 볼 때 이거에 실근이 두 개가 생긴다는 얘기고 그치? 실근이 서로 다른 두 개가 생긴다는 말은 판별식이 양수가 된다는 얘기니까 방금 우리가 좀 전에 했던 얘기가 바로 판별식이 양수인 경우의 얘기였어. 이 2차 함수가 x축과 교점이 두 개인, 즉 판별식이 0보다 큰 경우는. 그래서 그때는 방금 얘기한 것처럼 크다면 바깥범위, 크거나 같다도 바깥범위인데 이제 등호가 들어갔지, 그치? 작다나 작거나 같다 그러면 사이범위가 되고 등호가 있으면 넣어주고 없으면 빼주는, 방금 했던 얘기랑 똑같은데, 자 그러면 판별식이 양수인 경우는 그렇게 하는데 뭐 인수분해가 되든 또는 인수분해가 안 되더라도 근해 공식을 써서 우리는 사이범위 바깥범위 이렇게 표시를 할 거란 말이야. 그런데 자 판별식이 0인 경우가 있어. 자, 요때부터 이제 잘 봐. 판별식이 0인 경우, 자 2차 방정식에서 판별식이 0이면 우리가 중근을 가진다고 했었고, 그리고 그게 2차 함수로 가서는 x축과 교점이 하나만 생긴단 말이야. 여기 알파라고 지금 표현이 되어 있는데 2차 함수가 x축과 교점이 하나만 이렇게 생겼을 때, 즉 접할 때 얘기를 하는 거야. 이렇게 되면 요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요 2차식이 0보다 크다, 크거나 같다, 작다, 작거나 같다를 만족하는 x의 범위를 한번 살펴볼 때, 크다를 보자. 요게 0보다 크다. fx라고 그냥 쓰겠어. fx가 0보다 크다면, 자 0보다 큰 쪽은 위쪽이라고 했단 말이야. 위쪽, 그지? 위쪽이니까, 즉 양수인 범위니까 요 알파일 때, x가 알파일 때는 뭐가 된다고 그랬어? x가 알파일 때는 함수값이 0이 되지. y좌표가 0이니까 이 점을 빼줘야 돼. 그치? 이 점을 빼주고 나머지 이 위쪽이 다 해당이 되겠지. 그래서 이 판별식이 0인 경우에 저 2차 부등식의 해를 구하라 그러면 얘는 x는 알파만 아니면 되는 거지. 알파. 요 방정식, 요 부등식 해는 x는 알파를 제외한 모든 실수,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알파보다 작거나 알파보다 크거나 그 뜻이지. 맞아? 그래서 판별식이 0인 경우, 즉 요게 2차 함수가 x축에 이렇게 딱 접하는 경우에 이게 0보다 크다라는 형태의 요 부등식을 보면은 딱 요 접하는 요 x좌표 하나를 제외한 모든 실수가 해가 되고, 그러면 등호가 이번에 들어가. 크다가 아니라 크거나 같다가 되면, 자 아까는 큰 거였는데 지금은 같은 경우도 해가 된다는 얘기지. 그치? 즉 0이 되는 경우도 해가 된다는 얘기야. 즉 함수값이 0이 되는 이 점도 역시 여기서 포함시켜 주니까, 그러면 위쪽이거나 또는 0이 되는 부분이니까 이 전체가 다 해당되는 거지. 그치? 따라서 만약에 이때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이 2차식이 판별식 0인데 크거나 같다라는 이 부등식 해를 구하라 그러면 그 해는 그냥 다 모든 실수가 되겠지. 항상 성립하게 된다면 항상. 그치? 그리고 이 당연한 것이 이게 완전 제곱식이잖아. 요게 a x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꼴이잖아. 그치? 그럼 이게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우리 얘기했잖아. 이차함계수가 양수고 완전 제곱꼴이면 항상 모든 실수에 대해서 성립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해가 모든 실수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 거야. 이차 함수로 얘기하자면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그치? 자 그러면 이번에는 fx가 0보다 작다. fx가 0보다 작다. 요 얘기하는 거야. 요 2차식이 0보다 작다 그러면 봐. 그래프가 이렇게 x축에 접해있기 때문에 0보다 작은 부분이 있다 없다? 없어. 그치? 판별식 0일 때 fx가 0보다 작을 수는 없다는 얘기야. 따라서 요때의 해는 없다는 얘기야. 요 부등식은 성립할 수가 없어. 완전 제곱식이니까 판별식이 0이 되면. 그치? 그러면 마지막
fx가 요 2차 부등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이번에는 작거나 같다고 그랬으니까 작은 건 없지만 같은 건 하나 있지. 즉 0이 되는 거 하나 있지. 그지? 따라서 이때는 마치 방정식을 푼 것처럼 x는 요 접하는 점의 x좌표 알파 이거 하나만 해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때는. 알겠어? 그래서 얘기하기가 가장 뭐랄까 복잡한 게 판별식이 0인 경우야. 판별식이 양수여서 교점 2개 생기는 경우는 교점 2개, 절편 2개 찾아서 사이범위나 바깥범위라고 얘기해주면 되지만 접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조금 더 신중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0보다 크다 그러면 0 되는 점 하나 빼고 다 되고 크거나 같다 그러면 항상 성립하고 모든 실수가 되겠고 작다 그러면 해가 없게 되겠고 작거나 같다 그러면 요점 한 점, 요점에서 함수값이 0이 되니까 요거 하나만 성립하겠단 말이야. 완전 제곱식으로도 한번 보면 생각을 해봐. 이게 이제 a x-알파의 제곱이고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요 부등식을 풀어라 그런단 말이야. 물론 이제 이차함계수 a는 양수야. 생각해봐. 얘는 완전 제곱식이니까 항상 0보다 어떻다고 그랬어? 크거나 같지. 크거나 같은데 작거나 같게 되는 x의 값을 구해라 그랬어. 작을 순 없잖아. 그러니까 뭐가 돼야 돼? 0이 돼야 되겠지? 그러니까 x가 0이, 요게 0이 되려면 x는 알파일 때밖에 없다는 얘기야. 그렇죠? 이게 다항식으로도 요 완전 제곱꼴의 이해를 통해서도 해를 구할 수는 있다. 그래프가 아니었더라도. 그래서 여기 지금 예로 좀 크게 보면 요 식이 지금 y는 x 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25야. x 마이너스 5의 제곱이라는 말이야. 이게 완전 제곱식이야. 완전 제곱식. 그치? 5에서 접하고 있지. 따라서 크거나 같다 그러면 항상 성립하고 크다 그러면 5만 아니면 되겠고 작다 그러면 해가 없게 되겠고 작거나 같다 그러면 요 한 점에서 성립한다는 얘기지. 그치? 그래서 완전 제곱식인 즉 판별식이 0인 경우를 방금 우리는 205페이지에서 얘기를 해봤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남은 한 가지는 판별식이 음수인 경우가 남았지. 처음에 우리는 판별식이 양수인 경우 해봤고 판별식이 0인 경우 해봤고 판별식이 음수인 경우 해봤단 말이야. 자, 판별식이 음수인 경우에도 자, 이차함계수가 양수인 부등식을 보자는 말이야. 판별식이 이차함계수가 양수인 판별식이 음수고 이차함계수가 양수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겠지, 그치? 왜냐하면 이차함계수가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이고 근데 판별식이 음수야. 판별식이 음수면 2차 방정식에서는 실근을 안 가지고 절편이 안 생기고 그 말은 x축과 교점이 없는 이렇게 떠있는 이차함수 이렇게 위에 x축 위에 떠있는 형태가 된단 말이야. 그러면 요 식이 봐, 함수값을 봐. 함수값이 항상 0보다 어떠냐 지금 함수값이 항상 0보다 크단 말이야. y좌표가 항상 양수지, 그치? 따라서 y좌표가 항상 양수기 때문에 양수다, 0보다 크다의 해는 모든 실수가 되는 거야. 항상 양수니까, 그치? 또한 크거나 같다라고 해줘도 다 크잖아. 그러니까 얘도 해가 모든 실수가 되는 거야. 두 경우 모두 해가 모든 실수가 돼버린단 말이야. 이차함계수가 양수면서 판별식이 음수인 경우에는, 그치? 그런데 만약에 이 부등식의 해가 자 0보다 작다 또는 작거나 같다의 해를 구하라 그러면 작은 부분도 없고 0이 되는 부분도 없으니까 이때는 해가 없다. 그러니까 딱 두 가지로만 우리 갈리게 되겠지, 그치? 그래서 판별식이 음수인 경우에 문제가 상당히 잘 나오는데 우리는 판별식이 음수다. 이차함수의 판별식이 음수여서 이차함계수가 또 양수여서 아래로 볼록인데 x축과 교점이 없으면 0보다 크다 또는 크거나 같다라는 요 부등식 해는 모든 실수가 되겠고 작다 또는 작거나 같다라는 부등식은 해가 없게 되는 딱 두 가지로만 나온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그치? 그리고 판별식이 음수인 이러한 식은 이런 꼴로 반드시 변형이 되지. 완전 제곱식 플러스 상수꼴로 변형이 돼. 표준형으로 바꿨을 때 이차함수의 표준형으로 바꿨을 때 완전 제곱식 플러스 상수꼴이 된단 말이야. 왜냐하면 보다시피 꼭지점이 x축 위에 있게 되잖아, 그치? 따라서
요 값이 양수란 얘기, 양수. 그러니까 항상 양수야, 얘는 항상 양수. 그치? 예, 따라서 부등식에서도 0보다 크다. 크거나 같다 해는 모든 실수. 작다, 작거나 같다 해는 없게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206쪽 아래에 이제 표로 정리되어 있는데, 이 표를 뭐 굳이 막 외우려고 하기보다는 방금 했던 내용들 한번 쭉 그려가면서 이해를 해두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기계적으로 2차 부등식을 풀려고만 하지 말고 이 함수값이 양수다, 음수다, 함수값의 대소를 판단을 해서 부등식 해를 구해줘야 207번과 같은 문제, 207페이지에 12번 같은 문제를 뭐 어려움 없이 풀 수가 있단 말이야. 207번에 자 얘는 그래프를 보고서 우리가 해를 찾아야 되는 문제야. 그래프를 보고서. 자, 이건 뭐 식이 아니라 이 그래프상에서 교점이라든가 교점 X좌표들 요걸 살펴서 해를 구해야 되는 문제인데 자, 문제 두 개 다 해보겠어. fx라는 그래프와 gx라는 그래프가 있다. 자, fx가 이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야. x절편이 0과 2야. 그치? 그리고 gx라는 함수는 위로 볼록인 요거에 여기 gx야. 초록색 요게 gx라는 그래프야. x절편은 똑같이 0 하나는 공유하고 그리고 4에서 x절편이 하나 생기고 그리고 또 하나 3에서 x는 3에서 얘들은 교점을 가진다. 그치? 3에서 요 2차 함수 fx하고 gx는 함수값이 같다 이 얘기야. 그래서 요 0, 2, 3, 4 요 4개의 점을 가지고 우리는 부등식을 풀 거란 말이야. 자, 첫 번째 부등식. 첫 번째 부등식은 자, fx가 gx보다 작게 되는 gx가 fx보다 크게 되는 x의 범위를 구하라고 했단 말이야. 자, 빨간색으로 표시를 한번 해보겠어. 그래프 위에다가. 그러면 요게 fx고 요게 gx인데 생각을 해봐. x좌표에 따라서 gx가 fx 더 위쪽에 올라간 부분을 의미하는 거잖아. 그치? 그래프상에서. 그러면 여기서 요 부분은 지금 fx가 더 위쪽이야. 초록색보다. 그치? 근데 여기 지나면서 이제 초록색이 위로 올라가지. gx가 커졌다는 얘기야. 따라서 요만큼이 여기서 요만큼이 gx가 fx보다 큰 부분이 되겠지. 그치? 따라서 등호가 없으니까 요 점 빼고 요 점도 빼고 요 사이 범위에 그치? 모든 x에 대해서 요 부등식은 성립하게 되겠다는 말이야. 따라서 요 점의 x좌표는 원점이니까 0이고 요 교점의 x좌표는 아까 3이었어. 그치? 3. 0과 3을 기준으로 요 사이 범위가 바로 요 부등식을 성립하게 되는 x의 범위가 되겠다. 그래프상에서 식을 몰라도 그래프를 보고서 우리가 찾을 수가 있단 말이야. 자, 그 다음에 2번. 자, 2번은 fx와 gx의 곱이 양수래. fx 곱하기 gx가 양수가 되는 범위를 우리가 이제 찾아줘야 되는데 자, fx 곱하기 gx가 양수란 얘기는 둘의 부호가 같다는 얘기야. 그치? 따라서 요거를 해석을 좀 하자면 fx가 양수일 때 gx도 양수고 둘 다 양수가 되는 범위거나 또는 이거 또는 꼭 써줘야 돼. 또는 둘 다 음수일 수도 있지. 그치? fx도 음수고 gx도 음수가 되는 그래야 부호가 같게 되지. 그치? 그래서 그래프상에서 둘의 부호가 둘 다 양수가 되거나 또는 둘 다 음수가 되는 범위를 우리가 찾아줘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자 여기에다가 fx도 양수고 gx도 양수인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 말이야. 이거는 둘 다 양수가 돼야 되니까 자, fx는 요 아래로 볼록인 함수였어. fx가 양수인 부분은 여기서부터 요만큼이 되지. 그치? fx가 0보다 큰 쪽. 자, gx가 양수인 부분도 표시하면 gx가 양수인 부분, 위로 볼록인 gx가 양수인 부분 여기서부터 요만큼.
요만큼이란 말이야. 그치? 응. 그런데 fx와 gx가 둘 다 양수여야 돼. 둘 다. 그치? 범위를 한번 쓰면서 갈까? 자, fx가 양수인 부분 요만큼이어서 x가 0보다 작거나 또는 x가 2보다 크다였어. 그치? 응. gx가 양수인 부분은 x가 0보다 크고 4보다 작다 했단 말이야. 0보다 크고 4보다 작다 했단 말이야. 그럼 둘이 동시에 만족하는 둘의 공통 부분은 어디야? 둘이 공통 부분. 그치? 이 그래프상에서도 여기는 하나만 양수가 되고 여기서 여기까지도 하나만 양수가 되는데 자, 여기서부터 요 2에서부터 요 4까지는 fx도 양수가 되고 gx도 양수가 되는 부분이지, 그치? 그러니까 이 범위를 수직선에 나타내더라도 그렇게 나타날 거란 말이야, 그치? 둘 다 양수가 되는 부분은 2와 4의 사이 범위 둘 다 양수가 된단 말이야, 그치? 따라서 fx와 gx가 둘 다 양수가 되는 부분은 x는 2보다 크고 4보다 작다가 된단 말이야. 요 부등식의 해가 이게 된다는 얘기야. 그치? 자, 이번에는 둘 다 음수가 되는 부분을 찾아야 돼. 둘 다 음수가 되는 부분. 둘 다. 자, fx가 음수가 되고 gx도 음수가 되는 부분은 자, fx는 요만큼 여기서 여기까지가 음수지. 그치? 그리고 gx는 요 아래쪽으로 요만큼 요게 다 음수가 되죠. 이렇게 음수가 된다. 그치? 그러면 봐라. 여기서 여기까지는 gx가 음수고 여기서 여기까지는 fx가 음수고 그리고 요만큼은 또 gx가 음수니까 그럼 둘이 동시에 음수가 되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야? 없어. 그치? 이거는 없다는 얘기. 그치? 따라서 첫 번째 부분에 새가 다 나온 거란 얘기. 그치? 그래서 그래프를 통해서 우리가 이 부등식을 풀 수가 있었다. 자, 208페이지에 보면 208페이지는 자, 그냥 거기 해설을 좀 보면서 넘어가. 1번은 이게 인수분해가 되니까 뭐 했던 대로 크거나 같다니까 바깥범위라고 풀어주면 되겠고. 자, 2번 같은 경우에는 이차함계수가 음수였는데 2차함계수가 음수인데 2차함계수 음수일 때는 그냥 어떻게 해라고 그랬어? 양변에 마이너스 1 그냥 곱해서 생각하라고 그랬잖아. 그지?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하면 요 식의 양변에다 마이너스 1을 그냥 곱해주면 요게 x의 제곱 마이너스 16x 플러스 64가 0보다 크다. 요 부등식을 풀어주는 것과 똑같아. 그지? 굳이 음수인 놈은 그대로 갈 필요 없단 말이야. 근데 이게 완전 제곱식이네. 완전 제곱식. x 마이너스 8의 제곱이야. 0보다 크다야. 그럼 이게 양수가 되려면 완전 제곱꼴이니까 0만 아니면 되잖아. 그지? 따라서 x가 8이 아닌 모든 실수 이렇게 가면 되겠지. 그지? 실제로 그래프에서 요 8만 빼면 다 양수가 되지. 그지? 자, 그 다음 요놈. 요거 정리를 해보면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9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된단 말이야. 여기서는 이제 완전 제곱꼴로 고쳐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보다는 인수분해가 안 될 때는 빨리 뭘 써보느냐? 판별식 써봐. 판별식. b제곱 5, 25 마이너스 4, 9, 36 판별식 써서 0보다 작은 게 확인이 된단 말이야. 이러면 근해 공식 쓰는 게 아니야. 그치? 판별식 0보다 작으면 요 2차식은 판별식이 0보다 작고 따라서 요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면 아래로 볼록인데 x축과 교점이 없으니까 항상 양수네 이렇게 판단하란 말이야. 항상 양수. 따라서 항상 양수인 놈을 갖다 놓고 0보다 작거나 같은 해를 구해라 그랬으니 해가 없게 되는 거지. 그지? 해가 없다 마무리하면 된단 말이야. 물론 완전 조건을 변형했을 때 0보다 항상 크다는 걸 확인할 수도 있지만 판별식으로 보는 게 훨씬 더 낫겠다는 얘기야. 자, 그 다음 페이지의 문제들은 다 풀어보겠어. 절대값이 들어있는
2차 부등식. 2차 부등식의 개념도 중요하고, 절대값 개념도 처리를 좀 해 가자는 말이야. 자, 1번부터. 자, 2차 부등식 풀어라 그랬어. 절대값 기호가 이렇게 있을 때 어떻게 해주라고 그랬더라? 절대값 기호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해줘라? 기본적으로 범위를 나눠서 풀으라고 그래. 범위를 나눠서. 자, 범위를 나눈다는 것은 이 절대값을 처리하기 위해서 첫 번째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 하고, 두 번째 x가 0보다 작은 범위, 그치? 양쪽으로 나눠서 여기에 세를 구하고 또는 여기에서 해를 구해서 이제 모아주면 된단 말이야. 따라서 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얘는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 0보다 작다가 되고, 얘는 1, 3 마이너스니까 얘는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3으로 인수분해가 되어서 작으면 사이범위지. 따라서 x는 1보다 크고 3보다 작다가 해가 되는데, 이때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의 세를 찾고 있기 때문에 요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와 얘와의 공통 범위를 우리가 구해줘야 된단 말이야. 그지? 근데 다 0보다 크거나 같지? 이건 다 해가 된단 말이야. 다음에 두 번째는 요 범위에서는 0보다 작다 그랬으니까 우리는 x제곱 마이너스 4x가 플러스 4x로 바뀌지. 그지? 절대값을 처리했을 때 마이너스 x가 되니까. 이러면은 1, 3이 되고 x 플러스 1, x 플러스 3이 되어서 이것도 사이범위지. 사이범위.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1 사이범위. 얘도 해가 되지. 0보다 작은 범위. 따라 해는 이것 또는 요거 이렇게 해서 써주면 되겠단 말이야. 해는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서 나오게 돼. 자,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범위를 나눠서 풀었기 때문에 2차 부등식을 두 번 풀어서 해가 되는지를 또 따져봐야 된단 말이야. 근데 요런 형태는 조금 특수해서 우리가 좀 더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어. 2차 부등식을 한 번만 풀어줄 수도 있다는 얘기야. 왜냐하면 우리 x의 제곱은 절대값 x의 제곱과 항상 당연히 같지, 그치? 0보다 크거나 같은 수들일 테니까. 그래서 이 부등식을 x에 대한 부등식으로 보기 이전에 얘를 절대값 x에 대한 2차 부등식 보자는 말이야. 절대값 x의 제곱 마이너스 4, 절대값 x 플러스 3이 0보다 작다. 이 절대값 x에 대한 부등식으로 보자는 말이야. 그러면 뭐 이걸 뭐 치환해도 좋은데 그냥 가도 상관없지. 여기서 일단 절대값 x의 범위를 찾자는 말이야. 절대값 x의 범위를 찾으면 이거 1, 3 똑같이 인수분해 되고 마이너스 4 나와야 되니까. 그러면 이건 절대값 x 마이너스 1과 절대값 x 마이너스 3의 곱으로 인수분해 되고, 그럼 여기서 절대값 x는 1이나 3의 요 사이 범위가 되겠지. 1과 3의 사이 범위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럼 절대값 x의 범위를 이제 우리는 x의 범위로만 고쳐주면 되잖아. 그치? 그럼 이 절대값 얘기도 지난 시간에 했었던 것 같아. 절대값이 1보다 크고 3보다 작다는 얘기는 수직선상에서 절대값이 3인수와 절대값이 1인수를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 1보다는 멀어져야 되고 3보다는 가까워져야 되잖아. 거리가. 그지? 따라서 요 범위 또는 요 범위가 나왔었단 말이야. 그지?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눠 쓰면 돼. 요 범위는 즉 마이너스 3보다 크고 1보다 작은 범위, 마이너스 1보다 작은 범위 또는 요 범위. 양수일 때는 1보다 크고 3보다 작은 범위. 요렇게 해서 마무리를 해주면 아까하고 결과는 똑같지만 우리는 2차 부등식 한 번만 더 깔끔하게 풀 수가 있었단 말이야. 알겠어? 그래서 요 형태, 절대값 x와 x의 제곱만 있을 때는 그냥 x제곱을 절대값 x의 제곱으로 보고 2차 부등식 한 번만 풀자. 자, 두 번째 문제. 자, 두 번째 문제에서도 여기 지금 절대값 x가 보이지? 그치? 그러니까 이것도 나눠서 풀지 말고 그냥 얘를 절대값 x의 제곱으로 그냥 보겠어. 절대값 x의 제곱 플러스 절대값 x 마이너스 2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그냥 보자는 말이야. 한 번만 풀자고. 범위를 나눠 풀 수도 있지만. 그럼 요것도 자 인수분해를
보려고 해도 인수분해가 안 되네, 그지? 왜냐하면 2, 1 조심해야 돼. 요거 플러스 쓰고, 되는 건가? 되는 거구나, 그지? 되는 거지, 그지? 인수분해가 되네. 그러면 얘는 절대값 x 플러스 2와 절대값 x 마이너스 1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되고. 자, 여기에서 처리를 잘해야 되는데, 잘 봐라. 그냥 2차 부등식이었으면 x 플러스 2 곱하기 x 마이너스 1의 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랬으면 이거 바깥 범위네. 그지? x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 바깥 범위니까. 또는 x는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풀었겠지. 그지? 맞아? 그냥 x에 대한 부등식이었다면.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냥 그렇게 하면 안 돼. 왜냐하면 절대값 x에 대한 부등식이고 이 절대값 x는 항상 0보다 어떠냐? 절대값 x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단 말이야. 이 형태는 아마 지수나 로그 부등식을 풀 때도 나와. 이게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얘하고 얘를 곱해서 0보다 크거나 같다. 쉽게 말해서 양수가 되도록 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치? 그런데 이게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여기에다가 2를 더한 것도 당연히 양수가 되겠지? 얘는 양수가 된단 말이야. 맞죠? 따라서 얘는 양수고, 그치? 양수에다가 뭔가를 곱해서 0보다 크거나 같으려면 요 놈만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겠지. 그러니까 이거는 사이 범위 이렇게 가는 게 아니야. 바깥 범위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고. 항상 양수인 놈이 있다면 이거는 양변 나눠버려도 되는 거야. 부등방에 그대로 두고. 그지? 따라서 이건 2차 부등식이 아니라 그냥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겠다 얘기. 그지? 그러면 요 부등식은 절대값 x가 1보다 크거나 같고 그럼 절대값이 1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절대값이 1인 두수 바깥 범위로 나가야겠지. 요게 요 부등식이 해가 된다는 말이야. 이거는 오히려 범위를 나눠서 풀게 되면 괜히 쓸데없는 부분들이 나오게 돼서 훨씬 더 복잡해져. 그래서 이 부분만 처리를 잘하면 되겠다. 절대값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따라서 얘는 양수다. 얘가 양수니까 곱해서 0보다 크거나 같으려면 요 놈만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된단 말이야. 그치? 절대값 x는 음수가 될 수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3번. 3번은 이제 어쩔 수 없이 범위를 나눠서 풀어줘야지. 이건 그냥 절대값 x의 제곱으로 다 바꿀 수 있었지만 1번과 2번은 얘는 그게 안 되니까 범위를 나눠야 된단 말이에요. 범위를 어떻게 나눠야 되냐? 범위를 1 기준으로 나누면 되겠지. 따라서 첫 번째는 x가 1보다 작을 때 한번 풀어주고 두 번째는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로 나눠서 풀어보잔 말이야. x가 1보다 작으면 좌변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작다. 1보다 작다고 했으니까 절대값 아니 음수여서 부호가 바뀌어야 되지? 그럼 마이너스 3 x 마이너스 1 그치? 부호가 바뀐 거지. 그러면 이항하면 x제곱 이거 마이너스 3x 넘어가면 플러스 3x니까 플러스 x 플러스 3 넘어가면 마이너스 6이 0보다 작다. 인수분해 2, 3은 6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네. 그러면 사이 범위니까 x의 범위는 바로 그냥 쓸게. 마이너스 3보다 크고 2보다 작다가 나오는데 자 여기에서 1보다 작은 범위와 얘와의 공통 범위를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치? 따라서 요것들 중에서 1보다 작은 범위면 1 왼쪽이니까 해가 마이너스 3보다 크고 1보다 작다가 요 범위에서 해가 되겠지. 그치? 공통 범위. 자,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똑같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에다가 부등호 방향, 아니, 부호가 안 바뀔 테니까 이렇게 될 것이고 그러면 x의 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3이 없어지지, 그치? 0보다 작다가 바로 되고 x 마이너스 5의 곱이 0보다 작으니까 x는 사이 범위 0과 5의 사이 범위가 된단 말이야. 그치? 근데 여기서도 범위는 1보다 크거나 같은 놈만 우리가 가져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치? 따라서 이 범위 안에 있는 수 중에서 1보다 크거나 같은 5보다 작은 수가 바로
요 범위에서의 해가 되겠단 말이야. 그치? 따라서 우리는 해를 요거 또는 이거라고 써줘야 되는데, 근데 지금 이래서 이어져 버리네. 그치? 예, 따라서 마지막 정리할 때, 답을 쓸 때 x는 마이너스 3보다 크고 쭉 이어져서 5보다 작은 이 범위가 해가 되겠단 말이야. 그래서 범위를 나눠서 풀었는데 결국 이어져 버렸네. 그치? 210페이지에 이 문제는 그냥 생략하겠어. 뭐 활용 문제는 씩 세워서 부등식 풀면 되는 거여서. 자, 2차 부등식 해 조건. 사실 아까 했던 얘기들의 약간은 반복되는 형태지만 조금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자는 말이야. 이거는 우리가 이제 근을 주고 방정식을 세웠던 그 부분의 내용과 거의 비슷하지. 2차 방정식 두 근을 주면 방정식을 어떻게 세웠냐면 x제곱 마이너스 두근의 합 x 플러스 두근의 곱은 0 이렇게 뒀었잖아. 그치? 부등식이 또 비슷해. 부등호 방향만 좀 신경을 써서 x의 범위가 알파보다 크고 베타보다 작다 그랬어. 2차 함계에서 양수인 놈 우리가 이제 만든다고 할 때 2차 함계에서 1인 놈을 만든다고 할 때 x제곱 마이너스 2 양쪽 끝값의 합 x 플러스 2 끝값의 곱 마치 두근의 합 두근의 곱 쓴 거나 마찬가지지. 그치? 절편과 관련이 있으니까. 그치? 그래서 작으면 사이범위라 했으니까 작다 하면 되겠고, 반대로 알파보다 작거나 베타보다 크다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두근의 합 x 플러스 두근의 곱꼴처럼 써주고 부등호 방향만 크다라고 해주면 바깥 범위가 되겠지. 그치? 그래서 굳이 뭐 요렇게 뭐 안 둬도 상관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해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5보다 작은 2차 부등식을 만들어라. 2차 함계수가 1이다. 그랬으면 바로 그냥 쓰잔 말이야. x의 제곱 마이너스 이거 두 개 더하면 4x 두 개 곱하면 마이너스 5까지 써놓고 사이범위니까 0보다 작다 이렇게 마무리를 해버리면 된다는 얘기야. 그치? 얘는 x제곱 계수가 1인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3보다 큰 그치? 부등식 만들어. x제곱 마이너스 요거 두 개 더하면 1이니까 그냥 마이너스 x가 되겠고 플러스 두근의 고 마이너스 6 해놓고 이번에는 바깥 범위가 되게 하려면 크다 그러면 되겠지. 맞아? 그래서 2차항의 계수는 상황에 맞게 그냥 1이라고 쓸 수도 있고 또는 이제 적당히 여기에다가 이제 2차항에 대한 얘기가 없으면 문자를 하나 이렇게 써줄 수도 있어. 대신에 요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이제 표현을 해줘야 되는데 여기는 뭐 당연히 양수라고 해줘야 되겠지. 부등호 방향 안 바뀌어야 되니까. 그치? 그러니까 이 부등호 방향만 좀 더 신경 쓰면 된단 말이야. 부등식에서는. 그래서 이제 요 말 항상 성립할 조건 어떤 부등식이 항상 성립할 조건을 문제로 종종 보게 될 텐데 항상 성립한다는 것은 해가 뭐가 된다는 얘기야? 모든 실수가 된다는 얘기야. 그치? 이 말하고 똑같아. 어떤 2차 부등식이 있는데 이 부등식이 항상 성립한다. x에다 뭘 대입하더라도 항상 성립하니까 해가 모든 실수가 되는 거지. 그치? 따라서 우리는 이런 그림을 생각하면 된다. 이런 그림. 항상 양수가 되면 이렇게 x축 위에 떠 있는 형태의 그래프가 되면 된다는 얘기야. 또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으려면 이렇게 항상 양수여도 되고 또는 x축에 이렇게 딱 접해 있어도 이건 허용을 한다는 얘기지. 그치? 따라서 요 그림, 요런 그림들을 생각을 해주면 그 조건은 너무 뻔하지. 아래로 볼록인 함수들이니까 2차 함계수는 양수가 되어야 되겠고 2차 부등식이라고 왔을 때 그리고 이때는 x축과 아예 교점이 안 생기니까 판별식이 0보다 작다라고 해주고 그치? 이때는
작거나 접할 수도 있고 같다라고 해주면 된다는 얘기. 그 얘기를 여기다 정리한 거야. 그 얘기를. 0보다 크다가 항상 성립하려면 이차함계수는 양수, 이차함계수 양수, 그리고 환배식 0보다 작아야 돼. 항상 크거나 크려면 교점이 없어야 되니까. 그리고 크거나 같다 할 때는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것들은 사실 별로 필요가 없는 게 항상 작으려면 뭐 그래프상으로는 이렇게 돼야 되겠죠. 이렇게. 항상 x축 아래에 있어야 되겠지. 그치? 작거나 같다도 아래쪽에 이렇게 있거나 이제 아래쪽에서 접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를 하자면 이제 이차함계수가 음수이고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돼. 교점이 없으니까. 이차함계수가 음수이고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항상 0보다 작다는 양변에다가 이제 마이너스 1 곱해서 크다 또는 크거나 같다로 고쳐서 푸는 게 첫 번째 1번이나 2번 과정으로 가는 것이 훨씬 깔끔하게 정리가 된단 말이에요. 굳이 뭐 이런 것까지 우리가 그릴 필요는 없다는 얘기야. 자, 필수예제 16번. 다음 페이지에 나온 필수예제 16번을 한번 보겠어. 자, 이걸 근거계수 관계를 이용하는 것처럼 우리가 해결을 할 수가 있단 말이야. 자, 2차 부등식의 해가 이렇게 나온다. 자,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크다. 해가 이렇게 나왔어. x는 마이너스 3보다 크고 4보다 작다. 그치? 여기서 abc에 관한 조건을 써보면 마치 어떤 2차 방정식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는 방정식을 풀었다면 해가 마이너스 3 또는 4가 나왔을 거 아니야. 그치? 맞죠? 따라서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였지. 그럼 이거 두 개를 더하는 것이 마이너스 a분의 b와 같다는 얘기야. 그치? 그리고 두근의 곱은 a분의 c였지. 그게 얼마야? 곱한 게 마이너스 12란 얘기야. 그치? 두근의 합, 두근의 곱, 근거계수 관계를 쓴 거지. 그치? 그런데 사실은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어.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부등호의 방향과 이차항의 계수를 잘 살펴야 된단 말이에요. 이 부등식에서는. 그치? 야, 우리가 만약에 이차항 계수가 양수였다면 크다라고 했을 때 사이범위였냐? 바깥범위였냐? 이차항 계수가 양수인데 크다 그러면 사이범위여서 바깥범위여서 바깥범위가 되잖아. 바깥범위. 그치? 바깥범위가 되는데 지금 뭐가 나왔어? 사이범위가 나왔지. 그치? 그럼 뭔가 문제가 있네. 무슨 뜻이야? 이차항 계수가 뭐란 얘기야? 이차항 계수가 음수란 얘기지. 그치? 여기서 더 중요했던 것은 사실은 요 조건이야. 반드시 부등 방향 이상하다. 왜 사이범위가 됐지? A가 음수였기 때문이다. 요 조건이 이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조건이야. 이차항 계수는 음수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두근의 합, 두근의 곱 이걸 써도 된다는 얘기야.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조건들은 일단 찾아냈고 그럼 여기에서 B는 마이너스 A와 같다는 그리고 C는 마이너스 12A와 같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이제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이 부등식을 풀어야 된다면 이 부등식 AX제곱 마이너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크다라는 부등식을 풀어야 돼. 자 이제 집어넣자. B나 C를 A로 싹 바꿔놓을 수 있다는 얘기지. 그지? 따라서 AX제곱 A는 그냥 두고 마이너스 BX니까 뭐가 돼? 플러스 AX가 되겠고 그리고 플러스 C니까 마이너스 12가 0보다 크다라는 요 부등식을 풀어주면 된다. 12A. 그지? 요 부등식을 풀어주면 되는데 양변을 뭘로 나눌 수가 있어? A로 나눌 수가 있지. A로 나누면 우리는 X의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2가 0보다 어떻다? 0보다 작다가 되지. 그래서 이 조건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요걸 안 써놓으면 여기서 부등호 방향을 제대로 처리를 못 하겠지. 그지? 문제 풀면 되지. 2차 부등식 3, 4, 12 플러스 마이너스 X의 범위는 마이너스 4보다 크고 3보다 작다는
사이 범위가 되어야 되지. 여기서 바깥 범위가 나오면 안 되겠다는 얘기야. 자, 그리고 그 오른쪽 페이지 17번도 볼 거야. 자,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할 조건을 써라. 항상 성립한. 항상 성립한다는 것은 해가 모든 실수가 된다는 얘기지. 그치? 그러니까 모든 실수면 우리는 딱 요 그림을 생각해야 돼. 이게 항상 양수거나 0보다 크거나 같거나 이 둘 중에 뭐 하나가 될 거란 말이야. 그치? 둘 중에 뭐가 될지는 보자. 자, 모든 실수에 대해서 봐. 항상 양수가 되게 하라고 해서 양수. 그치? 양수가 되면 방금 봤던 그림 중에 이거지, 이거. 그치? 요 그림. 2차 부등식이라고 할 때. 그치? 이렇게 있어야 항상 양수가 되잖아. 그치? 그러면, 이렇게 되려면, 2차 함계수는 0보다 어때야 돼? 0보다 커야 되겠지.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가 나와야 되니까. 그리고, x축과 교점이 없어야 되니까, 판별식 0보다 어때야 돼? 판별식 0보다 작아야 되겠지. 그치? 크다고 해서 크다고 하면 안 돼. 교점이 없어야 되니까 판별식 0보다 작다라고 해줘야 된단 말이야. 따라서 판별식 짝수 판별식 쓰면 되겠지. B'의 제곱 A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AC 4 곱하기 A 플러스 2가 되겠네. 이게 0보다 작아야 돼.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돼. 따라서 요거 A 플러스 2가 공통인수니까 바로 묶겠어. A 플러스 2로 묶으면 A 플러스 2 마이너스 4이니까 A 마이너스 2가 되고 0보다 작다. 그럼 여기서 A의 범위는 마이너스 2보다 크고 2보다 작다. 여기서 A는 마이너스 2보다 크다라는 이것도 만족하고 이것도 만족해야 되는데 공통 범위는 그냥 요게 되겠지. 그치? 그치? 근데 이런 문제는 조금 어떻게 보면 좀 치사하긴 한데, 여기에는 뭐 마치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할 조건 이렇게 써놨는데, 문제에서는 그냥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부등식이라고만 해서, 이게 사실 꼼꼼하게 봐야 돼. 이거 2차 부등식이란 말이냐? 이거 2차 부등식이란 말 없어, 여기에. 그치? 얘는 문제가 아니야. 그냥 이 단원의 개념을 얘기한 거고, 문제는 여기서부터란 말이야. 여기서부터 만큼이지. 모든 실수에 대하여 이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도록 하라 그런 거잖아. 그치? 그러면 얘는 2차 부등식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이 요 A 값에 따라서 얘는 2차 부등식이 아닐 수도 있어. 맞죠? A가 뭐가 돼버리면 A가 뭐가 되면 2차 부등식이 아니냐? A가 마이너스 2가 돼버리면 A가 마이너스 2가 되면 이게 0 되면서 얘는 2차 항이 없어지잖아. 그치? 이러면 이건 2차 부등식은 아니야. 그럼 A가 마이너스 2가 될 때를 봐라. A가 마이너스 2가 되면 요게 0 되고, 요게 0 되고, 좌변에는 4가 남아, 4. 4가 남고 0보다 크다. 이것만 남는단 말이야. 그럼 A가 마이너스 2가 되면 2차 부등식은 아니지만 저 부등식은 성립한 거야, 안 한 거야? 성립한 거지, 그치?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좀 꼼꼼하게 봐야 되겠단 말이야, 그치? 따라서 만약에 2차 부등식이란 말이 문장 첫머리에 나와 있으면 그때는 이것만 생각하면 되지만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 마이너스 2도 꼭 챙겨야 돼. 네? 그래서 마이너스 2가 되더라도 이 부등식은 성립한 게 되니까 A의 범위에 여기에 등호를 하나 넣어서 마이너스를 꼭 넣어줘야 되겠단 말이야. 이런 거는 꼼꼼해야 되겠다.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도 다 하겠어. 자, 좀 전에는 모든 실수에 대해서 성립할 조건을 찾았었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이제 해를 갖도록 하는 조건 또는
해가 존재하지 않도록 하는 실수 A의 범위,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근데 이거를 잘 생각을 해보면, 다 결국은 같은 얘기가 되는데, 자, 2차 부등식이 ax의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a가 0보다 크다라는 요 2차 부등식이 1번에서는 해를 갖도록 하래. 해를 가진다는 말은 항상 성립한다는 말이 아니라 해가 하나라도 있게 만들으라는 얘기. 해가 하나라도 있게. 그치? 자, 그러면 이거는 일단 a가 0이면 어때? a가 0이면 안 되지. 이건 2차 부등식으로 했으니까. 그치? 그러면 a가 양수거나 음수일 때만 보면 돼. 그치? 여기는 첫머리 a가 2차 부등식 했으니까. 따라서 우리는 a가 양수일 때와 또는 a가 음수일 때로 나눠서 요 2차 부등식이 해를 갖도록 하는 조건을 찾으면 된단 말이야. 그러면 a가 양수가 되면 요 그래프를 그렸을 때 예를 들어 y는 ax의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a라는 그래프를 그린단 말이야. 그리면 어떤 모양이 되냐면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가 되지. 아래로. 그치? 네. 그럼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가 자 함수값이 0보다 큰 부분이 있겠어 없겠어? 아래로 볼록인 부분은 아래로 볼록인 요런 함수는 반드시 있겠지. 그치? 아무리 그래프를 그냥 잡아 끌어내려도 이 그래프는 위로 쭉 뚫고 올라갈 거니까 0보다 큰 부분이 반드시 생긴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해를 갖도록 하는 실수 A 값은 여기에서 그냥 요 자체 A가 양수란 조건, 이 조건만으로 충분하다는 얘기야. A가 양수이기만 하면 아래로 볼록이고 반드시 함수값이 0보다 큰 부분이 생기니까 해를 가지게 되겠지. 그치? 그럼 요 부분에 그러니까 음수일 때만 생각하면 돼. 음수일 때. 자, 음수일 때는 봐라. 2차 함수가 2차 함수에서 음수일 때는 위로 볼록인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단 말이야. 그치? 그러면 이러한 형태의 함수가 함수값이 0보다 큰 부분이 생기려면 자 만약에 x축과 이렇게 교점이 없으면 0보다 큰 부분이 생겨 안 생겨?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지.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야. 그치? 자 만약에 x축과 이렇게 접하게 되면 0보다 큰 부분이 생겨 안 생겨? 이때도 안 생긴 거지. 0보다 큰 부분이 없잖아. 그치? 등호가 있으면 이제 해결이 되겠지만. 그치? 그럼 어떻게 돼야 돼? 이때도 안 되고, x축과 반드시 몇 점에서 만나야 돼? 2점에서 만나야 돼. 그치? x축과 2점에서 만나야지만이 0보다 큰 부분이 생겨서, 즉, 요 점과 요 점을 빼고, 요만큼이 0보다 큰 부분이 되고, 그럼 요 x의 범위, 사이 범위가 되어서 해가 존재하게 되는 거지. 그치? 따라서, 2차 함계수가 양수일 때는 그냥 무조건 해가 생겨서 상관없지만 2차 함계수가 음수일 때는 요 2차 함수가 반드시 x축과 교점이 2개 생겨야 돼. 교점이 2개 생기게 하는 조건은 뭐야? 판별식이 0보다 어떻다? 2개니까 크다가 되겠지. 그치? 따라서 요 조건과 함께 판별식의 조건까지 써줘야 된단 말이야. 그럼 판별식 써보면 짝수 판별식 쓸 수 있다. 짝수 판별식 B'제곱 4 마이너스 AC, A제곱이 0보다 작다가 아니라 크다고 그랬지, 그치? 0보다 커야 돼. 교점이 2개지. 커야 되니까. 그럼 A의 제곱이 작아야 되지, 4보다. 그럼 A는 플러스 마이너스 2의 사이 범위가 되겠다. 그치? 근데 우리는 지금 A가 음수일 때를 보는 거니까. 따라서 A는 마이너스 2보다 크고 0보다 작아야 되겠지. 요게 A가 음수일 때에 근이 존재하기 위한 조건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 조건과 두 번째 조건을 합해서 답으로 쓸 때는 이제 A는 음수일 때는 마이너스 2보다 크고 0보다 작은데 또는 A가 양수일 때는 항상 그렇다. 항상 근이 존재한다.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면 되겠다. 오케이? 그래서 1번도 역시 중요한 문제였고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자, 요 부등식에 해가 존재하지 않도록 하는 실수 A의 범위. 두 가지 방법으로 이것도 설명을 하겠어. 자,
우리가 지금 풀 부등식이 ax의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a가 0보다 크다야. 근데 이 부등식에 해가 없게 하래. 해가 없게 하래. 그러면 0보다 큰 부분이 없도록 하란 얘기잖아. 그치? 그러면 이 그래프가 x축 위로 올라가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치? 따라서 이 그래프가 이렇게 이 x축이라 하면 x축 밑에 요렇게 아래로 볼록이면 안 되잖아. 그치? 위로 볼록이어서 x축 아래 요렇게 있거나 또는 접해도 되겠네. 요렇게 접해도. 이렇게 접하게 돼도 0이 되는 놈은 있지만 0보다 큰 부분은 없게 되는 거잖아. 그치? 따라서 요 그래프가 여기 이제 이차함수 y는 뭐 ax의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a라는 요 2차 함수로 볼 때 그래프가 요렇게 또는 요렇게 그려지면 된단 말이야. 그치? 네. 따라서 요 조건은 a가 일단 0보다 어때야 돼? 작아야 되겠지? 그치? 위로 볼록이어야 되니까. 그리고 판별식은 0보다 어때야 돼? 작아서 교점이 없어도 되고 같아서 교점이 하나인 것까지는 허용을 한단 말이야. 따라서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겠네. 그치? 따라서 이거의 판별식 b' 제곱 4 마이너스 a의 제곱이 그치? 0보다 작거나 같다. 그치? 그러면 여기서 a는 바깥 범위가 되겠지. a제곱이 4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a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a가 2보다 크거나 같다. 인데 a는 음수여야 되니까 요것만 우리가 답으로 써줘야 되겠단 말이야. 자, 그래프를 이용하면 이제 요렇게 되겠고 그대로 문제를 이해하면. 그런데 자, 또 한 가지 방법은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은 요 부등식에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그러면 ax의 제곱이 a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a가 0보다 크다는 것이 성립할 수가 없다는 얘기야. 맞아? 성립하지 않게 하라는 얘기야. 그럼 얘가 0보다 크지 않게 하라는 얘기잖아. 그럼 얘가 0보다 크지 않다는 것은 얘가 항상 0보다 어떻게 되게 하라는 얘기야? 어떻게? 크지 않다가 뭐야? 크지 않다가. 크지 않다가 작다던가? 작다가 아니라 작거나 같다. 이렇게 쓰라는 얘기야. 그치? 그러니까 이게 해가 없다는 얘기는 항상 얘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 말을 하는 거란 말이야. 그치?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면 또 그림도 마찬가지로 아까와 같이 나오겠지. 항상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그럼 x축이 있으면은 요렇게 또는 요렇게 되겠구나. 요렇게 해석을 해주면 계산 과정은 똑같지. 그치? 맞아? 그래서 요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겠다는 얘기. 자, 발전 문제 19번. 어, 19번에서는 모든 실수에 대해서가 아니라 이제 어떤 특정 범위 안에서만 얘기를 하는 거야. 특정 범위 안에서만. 요건 그냥 간단히 보고 넘어가겠어. 문제가 좀 간단하긴 한데. 자, 모든 실수 범위에서 성립하도록 하라고 했다면 모든 실수. 사실 2차 함계수가 지금 양수잖아. 양수기 때문에 얘는 아래로 볼록이야. 아래로 볼록. 그 아래로 볼록인 함수가 0보다 작거나 같다가 항상 성립할 수는 없지. 왜? x축 어디에 그려놔도 얘가 뚫고 올라갈 거니까 항상 작을 수는 없단 말이야. 그치? 그러면 그냥 모든 실수 범위에서 항상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자, 여기서처럼 0부터 3까지만 이 범위에서만 보란 얘기예요. 0부터 3까지. 이 범위에서만 0보다 작거나 같게 하라는 얘기였어. 그치? 그러면 이제 그림 그냥 바로 볼 건데 그러면 x는 0, 즉 y축이지. x는 0과 x는 3 x는 0과 x는 3 이 사이에서 이게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그치? 그러면 0에서
3에서 이게 아래로 블록이니까 이렇게 아래쪽에 내려와 있으면 되는 거잖아, 그래프가. 그치? 따라서 이 함수의 식을 fx라고 두면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a의 제곱 마이너스 9라고 하면 이 함수의 식을 이거를 한다면 0에서의 함수값이 0에서의 함수값이라는 것은 여기다 0 집어넣었을 때 y좌표지? 즉 f0이 어때? 0보다 어때? 0보다 그림에서는 작잖아. 그치? 작거나 같아도 된단 말이야. 같아도. 왜냐하면 여기 등호가 있으니까. 요 범위에서 작거나 같아도 되니까 요 점이 요렇게 지나도 상관없다는 얘기야. 따라서 0의 함수값이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리고 요 3에서도 마찬가지. 3에서도 지금 그림은 0보다 작지. 함수값이. 근데 F3도 마찬가지로 0보다 작을 수도 있지만 얘가 요렇게 지나가도 상관없는 거니까 여기도 등호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 범위에서만 얘가 그래프가 요 X축 아래에 있거나 또는 X축과 만날 정도까지만 허용을 하는 거니까 F0이 0보다 작거나 같다. 동시에 F3도 0보다 작거나 같다고 하는 여기다 0 대입하고 3 대입했을 때 그 두 개의 부등식을 동시에 만족하는 이 부등식과 이 부등식을 동시에 만족하는 공통 범위를 찾아주면 되겠단 말이야. 자, x에 대한 2차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정수 x의 개수가 3개가 되도록 하는 모든 잔수 n의 값의 합을 구하라 그랬어. 요 범위에, 요 부등식의 해의 범위에 정수가 3개가 있도록 a의 값을 정하라, n의 값을 정하라. 정수가 3개만 딱 되도록 n의 범위를 찾으라는 얘기야, n의 값을. 그리고 인수분해가 바로 되지. x제곱 마이너스 n 플러스 5x 플러스 5n 5하고 n이고 마이너스 그치? 그러면 여기 나오니까 그런데 여기서 n이 지금 그러니까 5하고 n의 경계를 포함한 사이 범위가 되잖아, 그치? 근데 지금 n이 5보다 큰지 작은지를 모르잖아, 그치? 만약에 5가 n보다 작으면 이제 x는 요렇게 될 것이고, 그치? n이 더 작으면 x는 이렇게 될 텐데 n의 범위가 아직 확실히 알 수가 없어, 그치? 그래서 근데 n이 5가 되면 어떻게 되냐? n이 5가 되면 n이 5가 되면 얘는 x 마이너스 n이 5가 되니까 5의 제곱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돼버리지? 그러면 완전 제곱식인데 0보다 작거나 같다 해는 뭐가 돼버려 이때? x는 5 하나밖에 안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3개가 돼야 되는데 이건 안 되네, 그치? 그러니까 n은 5가 되면 안 되고 n이 5보다 작든 크든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되겠다, 그치?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경우를 좀 두 가지로만 나누면 되겠단 말이야. n이 5인 경우는 안 되니까 n이 5보다 작을 때, 첫 번째는 n이 5보다 작을 때. 그러면 x는 n과 5의 사이 범위가 되고 바로 그냥 이렇게 쓸까? n보다 크고 5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지. 이거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수직선의 범위가 이렇게 나타내주고 n하고 5가 이렇게 나타내지고 등호가 지금 들어갔지. 이렇게 사이 범위. 그럼 그 범위에 정수가 3개가 되도록 하라고, 3개. 그 3개의 정수는 뭐겠냐? 5하고 4하고 3이 되겠지, 그치? 그러면 여기에서 n은 2하고 3 사이에서 움직여야 되는데 n은 자연수란 말이야. 그러니까 n은 딱 정해졌네. n은 뭐가 돼야 돼? n이 뭐가 돼야 돼? 3이 돼야 되겠지. 3이 여기 딱 올라와야 되지, 그치? 3 하나만. 자, 두 번째는 n이 5보다 클 때야. n이 5보다 크면 x의 범위는 5보다 크거나 같고 n보다 작거나 같다. 그렇지,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 딱 n이 그냥 자연수기 때문에 정수가 5, 6, 7 이렇게 되면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이때 n은 뭐 그릴 것도 없네. 7이면 되겠다, 그치? n이 딱 7이 되어야 5, 6, 7 3개의 정수가 해가 되겠다, 그치? 따라서 n은 3이거나 또는 7이거나. 그래서 모든 자연수 n의 값의 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합은
10이 되겠네. 그 다음에 466번 다음 중 부등식 요 절대값이 들어간 요 부등식과 해가 같은 걸 찾아라 그랬어. 자, 요 부등식 풀려면 우리 어떻게 했었냐? 범위 나눴었지, 그치? 절대값 안에 0 되는 값이 0과 2 두 개야. 그래서 범위를 세 가지로 나눠줘야 된단 말이야. 세 가지로. 첫 번째, x가 0보다 작을 때와 두 번째, 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을 때와 세 번째는 x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로 나눠서 각각의 범위에서 해를 다 찾아줘야 된단 말이야. 따라서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3보다 작다니까 마이너스 2x가 1보다 작다고 x는 크다.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다가 되겠네. 네. 공통범위 x는 마이너스 2분의 1보다는 크지만 0보다 작아야 되겠지. 이게 첫 번째 범위에서 해가 되는 거. 그치? 네. 두 번째 범위에서는 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쟤는 그냥 x가 되겠고 마이너스 x 플러스 2 부호가 바뀌어야 되겠고 그러면 이게 없어지고 요것만 남는데 성립한 거야 안 한 거야? 성립한 거지. 성립했다는 것은 이 범위에 있는 모든 수가 다 해가 된다는 얘기야. 모든 실수가. 이 범위 자체가 해가 된단 말이지. 그 다음 이때는 다 양수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x 마이너스 2가 곱이 그럼 2x가 5보다 작다. x는 2분의 5보다 작다. 근데 x는 2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x의 범위는 공통범위 2보다 크거나 같고 2분의 5보다 작다가 된단 말이에요. 따라서 각각의 범위에서 해를 찾았는데 이거 또는 이거 또는 이걸로 써야 되는데 0에서 연결이 됐지? 2에서도 연결이 됐지, 그지? 그래서 그냥 쭉 쓰면 되겠다. x의 범위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고 2분의 5보다 작다. 해가 이렇게 나오는 건 그냥 골라주면 되겠지. 뭐 근각에서 관계를 이용하든 그냥 풀든 해서. 그 다음에 468번 보겠어. 468번. 자, 2차 다항식 px가 이 차 다항식 p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p-1의 값을 구하라. 우린 다항식 px를 찾아야 되는데 첫 번째 부등식은 px가 얘보다 크거나 같다. 좌변으로 이항해서 2차 부등식을 만들겠어. 이 px 플러스 2x 플러스 3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자, 이게 2차 부등식이야. px를 2차 다항식이라고 했으니까. 근데 이 2차 부등식의 해가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자, 여기서 조금 이상한 걸 발견해야 되지. 크거나 같다는데 사이 범위야. 그 말은 px는 2차 함계수가 2차 함계수가 뭐다? 음수란 얘기지, 그치? 부동 방향 바뀌어야 되잖아, 그치? 따라서 px의 2차 함계수는 음수겠다. 그러고 요식을 쓰면 px 플러스 2x 플러스 3을 써보면 어쨌든 0과 1을 인수로 가지는 2차식 써야 되지? 따라서 x와 x-1의 고백꼴로 써버리면 된단 말이에요. 그치? 여기 2차 함계수를 하나 써줘야 되는데 방금 말한 것처럼 2차 함계수 a는 음수란 얘기를 하나 확인을 해두자는 얘기야. 그치? 그러면 px는
뭐 ax 전개할까? 제곱 마이너스 ax 이항에서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라는 식으로 우리가 둘 수가 있지. 그지? 그런데 두 번째 조건에서 px는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2가 중근을 가진다고 그랬어. 그 말은 px 플러스 3x 플러스 2는 0이란 요 방정식이 중근을 가지는 거니까, 그치? 요 식이 완전 제곱식이 돼야 된다는 얘기잖아. 판별식이 0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지, 그치? 그럼 방금 우리는 px를 요렇게 뒀으니까, 즉 ax의 제곱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에다가 요거 3x 플러스 2까지 더한 플러스 3x 플러스 2까지 더한 요 식이 완전 제곱식이란 얘기야. 그치? 정리를 좀 하면은 ax의 제곱 계수가 지금 뭐가 나오냐? 플러스 요거 하면 1 마이너스 a네. 1 마이너스 ax가 되겠고 마이너스 1은 0. 이게 완전 제곱식이란 얘기지, 그치? 판별식으로 가자. 판별식 b제곱 마이너스 4a니까 플러스 뭐냐? 4a가 되나? 그치? 요게 0이 되어야 완전 제곱식이 돼서 저게 중근을 가지겠지, 그치? 그럼 여기서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2a가 되네? 플러스 1 완전 제곱식이잖아, 얘 또, 그치? a제곱 플러스 2a가 a 플러스 1의 제곱이 0이니까 a는 마이너스 1이겠네, 그치? a가 마이너스 1이다. 아까 우리가 살폈던 a의 조건, 음수라는 조건에도 역시 부합하는 a 값이 구해졌네. fx가 0보다 크다. 이 부등식의 해가 1과 5 사이라고 했단 말이야. 그러면 아까도 봤지만 요 2차 부등식이 0보다 크다는데 이게 사이 범위가 나왔다는 얘기는 2차 함계수가 음수란 얘기잖아, 그치? 그러면 2차 함수가 예를 들어 요렇게 그려져서 x축과 교점이 두 개가 생기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5란 얘기야. 그치? 그래서 0보다 큰 부분은 요 두 점을 제외한 요 사이 범위 이렇게 나왔단 얘기지. 그치? 이게 이제 y는 fx의 그래프란 말이야, fx. 그치? 그런데 얘를 보고서 우리가 f3-2x가 f0보다 크다. 라는 요 부등식의 해를 찾아야 돼. 요 해가 정수를 몇 개를 가지고 있는가 물어본 거란 말이야. 그치? 요런 형태일 때 우리 치환하잖아. 3-2x를 한 문자 t라고 치환하면 그럼 ft가 크다. f0보다. 요 부등식을 만족하는 t의 범위를 먼저 찾아야 되겠지. 그러면 자 f0이라는 것은 요 함수의 x좌표가 0인 즉 y절편을 의미하지. 그러니까 여기가 1이니까 0은 여기 어디쯤 이렇게 y축이 이렇게 지날 거란 말이야. 그치? 그래서 그래프가 뭐 이런 식으로 y절편이 생겼을 텐데 그러면 ft가 f0보다 크다라는 것은 f0은 바로 이 함수값이지. 그러면 이 함수값이 바로 f0인데 바로 이 f0인 이 값보다 ft가 큰 부분은 요만큼이란 얘기지. 그치? 여기와 여기를 제외한 요 부분이 우리가 구하는 f0보다 ft가 큰 부분이 되는 거잖아. 그지? 따라서 여기서 t의 범위를 쓰면 t는 0이고 그지? 0보다 어때야 돼? 0보다 커야 되고 그지? 그럼 여기가 1 이게 축에 대해서 대칭이잖아. 그지? 그럼 여기는 얼마겠냐? 여기는 6이겠지, 그지? 여기서 여기까지가 한 칸이니까 여기도 한 칸이겠지. 따라서 t의 범위는 요렇게 나오겠다. 0과 6 사이 범위. 그치? 그럼 이제 t의 범위가 나왔는데 t라는 것은 3x-였어. 3-2x. 요거의 범위가 0보다 크고 6보다 작다가 되니까 이걸 이제 x의 범위로만 고쳐주면 되겠지. 그치? 따라서 마이너스 2x의 범위가 30 빼주니까 마이너스 3과 3 사이. 그럼 x의 범위는
마이너스 2로 양변 나누니까 부등방이 바뀌어도 어차피 똑같네, 그지? 얘를 마이너스 2로 나누면 마이너스 2분의 3과 2분의 3 사이 범위가 되겠다, 그지? 이게 바로 x의 범위고 정수 x는 마이너스 1과 0과 1 이렇게 3개가 나오겠네. 답은 3개가 되겠다. 그래서 469번은 3개. 다음 페이지에 실력업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실력업 문제. 실력업에 472번 가우스 나왔는데 가우스 하나 보자. 자, 이 부등식의 해가 뭐냐? 해를 그냥 구하라고 한 거지. 자, 가우스 x 뭐 치환을 할 수도 있지만 그냥 가우스 x 놓고 가자. 3 가우스 x의 제곱 마이너스 가우스 x 마이너스 12 0보다 작다. 가우스가 들어간 형태 종종 보게 되지, 그치? 그냥 인수분해하면 돼. 가우스 x에 대한 2차 부등식이란 말이야. 3, 1 써주고 2, 5 써주면 되겠다, 그치? 이렇게 하면 6이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하면 되겠네, 그치? 따라서 가우스 x의 범위는 사이 범위가 되겠고 마이너스 3분의 5와 2의 사이 범위가 되겠지, 그치? 그런데 여기서 가우스라는 값은 정수야, 정수. 그치? 이 범위에 들어있는 정수값만 우리가 찾아보잔 말이야. 가우스 x가 될 수 있는 값은 뭐 있어? 마이너스 3분의 5보다 큰 정수 뭐 있어? 마이너스 1인가 마이너스 1? 그치? 마이너스 1 0 들어가겠고 또 1까지가 되겠네, 그치?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또는 0 또는 1이란 얘기지, 그치? 그럼 여기에서 가우스 x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면 가우스 x가 예를 들어서 3이 된다는 얘기는 x가 어떤 범위에 있을 때 그래? 이 x자리에 3부터 들어가지 3. 3보다 작아지면 가우스 값은 바로 2가 돼버릴 테니까, 그치? 따라서 가우스 x가 3이 되기 위한 x의 범위는 이 3부터 4보다 작은 범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어, 그치? 그래서 가우스 x가 n이라는 정수가 된다는 것은 이때 x의 범위가 n부터 n 플러스 1보다 작은 범위에 있는 수가 되겠다. 이게 이제 가우스 x, 가우스에 대한 개념 부분에 설명했던 거지, 그치? 그래서 이 개념으로 우리가 얘를 좀 얘기를 해주면 지금 우리는 가우스 x의 값을 먼저 찾아놨어. 그럼 이걸 보고서 x의 범위를 구해야 되는데 자, 가우스 x가 마이너스 1이 될 때 x는 방금 본 것처럼 마이너스 1부터 마이너스 1보다 큰 0보다 작은 범위에 있지, 그지? 또는 가우스 x가 0이 되려면 x는 0부터 1보다 작은 범위 또는 x가 1부터 2보다 작은 범위에 있으면 된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결국에 여기 0이 연결되고 또 이게 이어지지, 그치? 그래서 x의 범위는 마이너스 1부터 2보다 작은 범위가 바로 이 부등식의 해, x의 범위가 되겠단 말이야.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러한 가우스에 대한 2차 부등식을 푸는데 이 연속적인 이 정수가 쭉 나오는 경우가 있어. 그럼 그럴 때는 요거 3개밖에 안 되니까 써봤지만 맨 첫 번째 거 하나 쓰고 다 연결되니까 맨 끝에 거 하나 써서 여기서부터 자 요거보다 작다 이렇게 써버리면 된단 말이야, 한 번에. 그치? 이 얘기를 해주려고 풀었고 474번에 있는 문제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이게 실수가 되도록 루트 안에 들어있는 식이 뭐가 돼야 실수가 되더라? 이게 실수가 되려면 루트가 실수가 되려면 루트 안의 값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지, 그지? 따라서 루트 안에 있는 그 식 2차식처럼 보이는데 이게 0보다 크거나 같도록 하는 조건 우리 아까 개념원리 저 앞에서 개념 부분에서 풀었던 거랑 비슷해. 근데 여기서도 지금 A가 1일 때도 따져봐야 되잖아. A가 1일 때도. 그치? A가 1일 때도 성립하게 될 거야. 475번을 보겠다. 475번. (2차) 부등식
자, 요거에 해가 단 한 개 존재할 때. 자, 부등식인데 해가 하나 존재하는 경우가 있었어. 부등식인데 해가 하나 존재해. 0보다 작거나 같은 놈이 하나만 있어. 어떤 경우였냐? 접하는 경우였지, 그치? 접하게 되면 작진 않아도 같은 놈이 딱 하나 있었잖아, 그치? 따라서 저 2차 부등식이 단 하나의 해를 가진다는 것은 완전 제곱꼴이 된다는 얘기고, 완전 제곱꼴이 된다는 것은 판별식이 0이라는 얘기지, 그치? 따라서 바로 그냥 판별식 써주면 되겠다. 판별식을 써서 조건을 찾아보면 판별식 B'제곱 A 플러스 B 플러스 C B'의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3 AB 플러스 BC 플러스 CA가 0이 돼야 되겠지. 판별식이 0이 돼야 되겠지. 그치? 그럼 요거 1학년 과정에 1학기 과정에 이제 뭐 곱셈 공식, 인수분해, 변형식 그런 부분에서 얘기했던 건데 전개하면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2BC 플러스 2CA인데 3개씩 빼잖아, 그치? 그러니까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 꼴이 되고 이게 0이라는 얘기인데 자, 이 변형식도 저 앞에서 해 봤을 텐데 이거 어떻게 변형했냐? 앞에 2분의 1 해주고 그치? 2씩 쫙 곱하지. 2a제곱 플러스 2b제곱 플러스 2c제곱 변형 잘 기억해도 2ab 플러스 마이너스 2bc 마이너스 2ca 요게 0이라는 얘기가 되는데 요게 지금 완전 제곱식 3개 더한 꼴 아니냐 이게? a제곱 b제곱 하나 갖다 쓰고 마이너스 2ab 하면 a 마이너스 b의 제곱이 되겠고 여기 b제곱 하나 c제곱 하나 마이너스 2bc 갖다 쓰면 요게 b 마이너스 c의 제곱이 되겠고 그럼 나머지 여기 c제곱 하나 남았고 a제곱 하나 남았지? 이거 갖다 쓰면 c 마이너스 a의 제곱꼴이 된단 말이에요. 요 괄호 안의 값들이 그치? 그러면 요게 지금 2분의 1이 곱해져 있는 형태인데 어차피 이 값이 0이 되려면 요 각각이 완전 제곱꼴들이 다 0이 돼야 되겠지, 그치? 0보다 크거나 같은 수들을 더해서 0이 된다는 얘기는 다 0이란 얘기. 얘도 0이고 얘도 0이고 얘도 0이란 얘기지. 그 말은 A, B, C가 다 같다는 얘기야. A, B가 같고 C까지 다 같아야 이게 성립하겠지, 그치? 따라서 요 조건을 통해서 우리는 세수 A, B, C가 같은 수라는 걸 알게 되고 그럼 이게 다 약분해버리면 되잖아. A, C 뭐 다 똑같은 수니까 약분해버리면 다 뭐가 돼? 3이 되지, 3. 3이 3개가 되겠다. 그래서 이 조건을 통해서 답은 9가 된다.